자, 수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관련 이야기까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바탕으로 그 다음에 좀 진행할 건 뭐냐면 봐봐.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수라고 하는 건 언제만 사용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한다면 지수는 지수라고 하는 건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지수는 무엇을 지수라고 했지? 숫자가 곱해진 횟수예요. 이게 지수인데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내용을 좀 할 수가 있어. 숫자가 곱해진 횟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무슨 수였을 거다? 자연수였을 거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요. 숫자가 곱해진 횟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영역에서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라고 하는 게 a의 x에 더하기 y제곱이라 쓸 수 있고, 자, a의 x제곱 전체의 y제곱이라고 하는 건 a의 x y제곱이라 쓸 수 있고, 또 a의 y제곱의 전체의 x제곱이라고 사용할 수 있겠지. 맞아? 또 a, b라고 하는 거에서 그거 전체의 x제곱이라고 한다면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을 거고, a분의 b라고 하는 거의 전체의 x제곱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a의 x제곱 그것분의 b의 x제곱, 이런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x가 다 xy가 다 뭐일 때 얘기할 수 있다? xy가 모두 자연수일 때 얘기를 좀 진행을 하는 거야. 근데 자연수일 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 봐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자, 이거는 골 때리는 상황이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a의 x 빼기 y 그리고 1, 그 다음 a의 x 빼기 y분의 1, 이런 모양으로 써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x의 xy라고 하는 거의 대소에 대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관성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예외를 많이 두면 수학이 아니야.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예외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좀 가지면 되게 해결이 쉬워지거든. 봐봐, 우리가 A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세제곱이지? 그럼 얘를 실제로 나눗셈으로 적어보자. 나눗셈으로 적은다면 3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걔는 지금 1인 거지. 그럼 얘를 그냥 이러한 지수법칙으로 작성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3의 3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3의 0제곱, 그러기 때문에 1이야. 자,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는 거는 어떤 수의 0제곱은 반드시 1입니다 라고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봐봐, 지수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지? 정수가 들어가고 있지. 0은 자연수 아니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얘도 예외가 생기면 안 되니까 세제곱에 나누기 3의 4승이라고 하는 거는 3의 4승이라고 하는 것분의 3의 세제곱이요.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3의 3 마이너스 4 지수법칙대로 쓴다 생각하면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분의 1이요.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뭡니다? 얘는 a의 n승분의 1입니다 라고 되어집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역은 x라고 하는 거, y라고 하는 거를 죄다 어디까지 확장시킨 걸 얘기합니다. 얘를 정수까지 확장을 시킨 거를 설명하시고요. 정수까지 확장시켰을 때에는
어떤 이점이 생기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a의 x 빼기 y라고 다 적을 수 있고, 그리고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건 1이고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건 a의 n승분의 1입니다. 까지 정리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갖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봐봐. 우리가 a라고 한 숫자가 있다라고 봐볼게요. a라고 하는 거에 1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 봐. a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건 n제곱근 a라고 하는 걸 몇 제곱한 거와 같다? n제곱한 거와 같다. 다시 또 뭐랑 같다?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거와 n승이라고 하면, 들어가서 사실 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서 1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건 n제곱근 a와 동일합니다. 자, 이랬을 때 x라고 하는 거와 y라고 하는 게 모두 유리수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조건을 좀 다시 보면, 잘 봐. 이때 a가 분모로 들어갈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루트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a는 0보다 크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지수법칙 다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xy라고 하는 게 실수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거는 왜 확장시키니? 라고 하면 나중에 뒤에서 로그를 사용하려고 확장을 시킵니다 라고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됐나요? 자, 칠판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 좀 꼼꼼히 좀 정리 좀 해두시고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문제 다시 풀게요. 자, 다시. 자,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다? 지수 법칙은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그래서 a의 x에 더하기 y가 되고요.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이건보다 a의 x 빼기 y가 됩니다. a의 x제곱 전체의 y제곱은 a의 x y제곱이 되고, a의 y제곱의 전체의 x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a, b라고 하는 거의 전체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a분의 b라고 하는 거의 전체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의 x제곱분의 b의 x제곱이라고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여기까지가 결론이고요. 자, 다시. 자, x, y가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면 a라는 조건은 제한 없어요. 이건 제한 없고요. x, y가 정수라고 생각을 하면 a는 뭐가 되지 못합니다? 0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정수까지 확장을 시켰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라고 하는 건 a의 0제곱은 1이고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승분의 1입니다. 됐죠? 자, 또 x, y라고 하는 게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a라고 하는 건 0보다 크셔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건 n제곱은 a와 같은 기호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실수요? 실수는 그다지 지급하지 않을게요. 로그 하면서 볼게요. 자, 여기까지 쓰시고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선생님은 칠판 한번 지우고요. 바로 들어갈게요.